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복당한 인사들을 포함한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관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오후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환영식을 가진 뒤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합당을 위한 최종 절차를 마무리 짓고 공식적인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양당은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낡은 정치 문법을 타파하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적 통합 논의를 정치 특위를 통해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은 양당 당원들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당의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합당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활발한 논의와 의견 수렴, 정부의 용역 과정을 거쳐 마련된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법을 개정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물론 남해안 남중권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용역을 거쳐 마련한 현실적인 대안은 산하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 공공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당연히 광양 지역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당초 컨테이너 부두공단에서 넘어온 항만공사의 부채 상환도 버거웠는데 또다시 엑스포 부채를 떠안는다는 부분입니다. 또 추후에 발생할 문제이긴 하지만 재단 인력의 고용 승계와 사후 활용 방향 설정의 주도권 문제 등이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 사장이 바뀌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겁니다. 인수했을 때 좀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걸림돌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 국회 법사위 상정에 실패했고 사실상 대선 전 국회 통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로선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목표입니다. 해수부도 항만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재부도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도 국회법 개정으로 체계와 작구에 문제가 없는 만큼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하고 공공개발하고 또 여수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포함해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재무 타당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일부에서는 항만공사가 지난 10년간 상환한 부채의 원인이 광양에 있고 같은 기간 투자도 광양에 크게 치우쳐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후 활용과 항만공사를 매개로 광양만권이 상생의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이주한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나현수, 강재헌, 이찬기, 주종섭 의원은 어제 여수산단 조성 철거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50년 전 여수 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6만여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주했다며 아직까지 이들 주민과 마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여수산단 주변 마을 이주 이후 철거 이주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향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 지역 7개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한 저탄소 식생활과 사회적 경제활동 등의 교육 협력,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 확대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관련한 전남교육 정책 실행, 전남교육 발전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광양읍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광양읍성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흔적이 거의 사라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광양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광양읍성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돼 광양읍성과 관련한 정밀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이 모두 철거된 채 남아있는 광양 매일시장 부지. 동구겨지지 등 고지도에는 해당 부지가 광양읍성 수령의 집무실이 있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장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조선시대 관아토로 추정되는 석재 구조물들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부지에서 광양읍성으로 추정되는 담장과 기와가 발견됐다며 조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읍성과 관련해 공식적인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혁심시설, 또 성렬, 담장 이런 유구화하고 기와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하게 된 매장물이 발견되면서 아직까지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저곳까지 발굴 조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600년 전 축조됐다는 광양읍성의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 등 여러 고문원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훼손돼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역사회는 그동안 사라진 읍성의 자취를 기억하고 알리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시설물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보존의 방법도 있고요. 사진이나 기록들을 남겨서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광양읍성이 이번 조사를 통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표적인 봄꽃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가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 매화축제 추진위원회 소위원회의를 열어 올해 매화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축제 취소에도 관광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교통과 주차 관리는 물론 축제 취소에 따른 매실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양 매화축제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 찾는 광양시의 대표 축제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경도 레지던스 규모를 일부 축소한 미래에셋 측의 변경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경제청 허가 절차가 주목됩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미래에셋 측이 레지던스의 층수와 규모를 축소한 변경안을 두고 비공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미흡하다며 연륙교 예산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의회와 시민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건축심의 신청 때보다 63시를 더 축소하고 전체동의 층수 등을 낮추는 변경안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허가관청인 경제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대학 탈락과 학내 구성원 간의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도립대가 입학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대학들의 위기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 도립대학교가 내년도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18개 학과 가운데 4개 학과를 폐지하고 1개 과를 신설해 15개 학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폐지가 결정된 4개 학과는 경찰경호과, 유아교육과, 보건의료과, 산업디자인과로 입학생 유치 경쟁력 등 교육 수요를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입학 정원은 645명에서 410명으로 30% 감축한다는 방안.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수요를 이제 고려한 거고요. 학과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이제 이번에 좀 폐학과를 하게 되고. 4개 학과 폐지 대신 신설되는 학과는 귀농귀촌학과입니다. 연간 4만 명에 이르는 전남 귀농귀촌 인구를 고려해
귀농 귀촌인의 창업과 직업 전환 교육 수요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남도의회는 4개 학과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관련 학과 재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이 과가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폐지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와 학내 구성원 갈등 장기화, 교육부 재정 지원 탈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도립대. 이번에 나온 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학교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도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중점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률상 명백하게 금지되는 경우에만 제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해 허위 정보와 위법 게시물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순천 시립묘지 등에서 조화 반입이 금지됩니다. 순천시는 조화가 방치돼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쓰레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설 명절부터 순천 시립추모공원과 시립묘지에서 조화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성묘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절 전까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융자금의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융자 한도는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감면합니다. 신규 융자 지원은 100억 원으로 상반기에 70억 원을 집중 배정하고 융자 한도는 시설자금은 1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운영자금은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앞으로 1년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여수를 홍보할 22명의 SNS 서포터즈를 선발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지난해 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22명의 제7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갖고 SNS 채널 다변화와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SNS 서포터즈 외에도 끼와 개성이 넘치는 센스톡톡 SNS 소통러 16명을 직원 가운데서 선발해 여수시정과 지역의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